93세의 나이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기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병원장이자 가천대학교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삶의 대가입니다. 처음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정말 93세가 맞나요? 그 질문 속에는 경외감과 부러움, 그리고 호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90을 넘긴 나이에 그토록 맑은 눈빛과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어떤 비타민을 드세요? 어떤 화장품을 쓰세요? 특별한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젊음은 비싼 화장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영양제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작은 선택들, 매일 반복한 루틴,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원칙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이기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기려 총장이 90을 넘긴, 지금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절대 하지 않는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70년 넘게 의사로, 교육자로, 경영인으로 살아온 한 여성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단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이기려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내가 만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녀의 평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단 한 잔의 술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의대생 시절 축하 자리에서도, 환자를 살린 후, 동료들과의 회식에서도, 병원 사업이 성공한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주 물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기분 좋은 날에는 조금 드셔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술은 한순간의 기분을 풀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의사로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요. 알코올은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뇌세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남성보다 알코올 대사 능력이 낮아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제 몸을 실험실로 삼았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온 모든 이론을 제 삶에서 직접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금주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5년에서 7년 더 많다고 합니다. 얼굴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주름이 더 빨리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려 총장의 맑은 피부와 생기 있는 혈색,
그것은 70년 넘게 지켜온 금주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키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그녀의 얼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시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점차 줄여나가시는 겁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1950년대 의대생 시절, 주변에는 담배를 피우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흡연의 위험성이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심지어 어떤 담배 광고에는 의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도 선택하는 순환, 담배라는 문구와 함께요. 하지만 이 길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부검실에서, 병리학 실습실에서 흡연자의 폐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검게 변한 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정상적인 폐는 분홍빛이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흡연자의 폐는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요. 담배 연기는 사람의 생명력과 피부의 빛을 함께 앗아갑니다. 니코틴은 피부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 속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의사로서 그녀는 자신에게도 엄격했습니다. 환자에게 금연을 권하면서 자신이 담배를 피운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같은 나이의 쌍둥이 중 한 명이 흡연자일 경우 그 사람의 얼굴은 평균 10년에서 15년 더 늙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입가와 눈가의 주름, 피부 탄력 저하, 얼굴 색소 침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죠. 이기려 총장의 젊은 얼굴, 그것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금연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피부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금연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20분 후부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4시간 후에는 심장마비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매일 밤 11시 취침, 아침 6시 반 기상, 이것이 이기려 총장이 70년 넘게 지켜온 루틴입니다. 밤을 새우거나 아침을 늦게 일어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 응급 상황이 있을 때도,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도, 해외 출장 중에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몸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습관이 곧 나이입니다. 그녀는 하루의 리듬을 시계처럼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 불리는 신비로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수면과 호르몬 분비, 체온과 소화 등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이 생체 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은 어떨까요? 생체 시계를 혼란시켜 면역력 저하, 대사 장애, 그리고 조기 노화를 유발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규칙적인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대사증후군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이기려 총장의 하루는 예측 가능합니다. 아침 6시 30분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8시에 출근합니다. 낮 12시 점심, 저녁 6시 퇴근, 7시 저녁 식사,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개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1시 정확히 취침에 듭니다. 이 규칙성은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 평화로움이 바로 젊음의 비결입니다. 그녀의 젊음은 철저한 규칙성에서 비롯된 평화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세포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세포는 천천히 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상 시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이는 1시간 이내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밝은 화면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처음 3주가 힘듭니다. 하지만 3주를 넘기면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편해집니다. 4번째, 과식하지 않는다. 음식은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이기려 총장은 항상 배가 70%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원칙 하라하치부와 일치합니다. 배를 80%만 채운다는 의미죠. 그녀가 이 습관을 시작한 것은 의대 시절부터였습니다.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그녀는 칼로리 제한 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접했습니다.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칼로리 섭취를 20에서 30% 줄인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30에서 40% 오래 살았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를 제 삶에 적용해보자 하지만 굶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먹는 것이다. 과식은 여러 방식으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첫째, 소화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면 신체 회복과 재생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둘째,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세포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셋째, 내장 지방이 축적되어 염증성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염증이 바로 노화의 주범입니다. 이기려 총장의 식사는 항상 절제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그리고 나물 반찬 셋에서 4가지, 점심은 정해진 도시락으로 밥과 생선 또는 두부, 그리고 채소를 드십니다. 저녁도 비슷합니다. 간식은 과일 한 조각이나 견과류 한 줌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식사 속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최소 20번은 씹으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빨리 먹는 사람은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평균 11kg 더 무겁고 비만 위험이 3배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당뇨병 위험도 증가한다고 하죠. 탐식이 아닌 절제. 그 절제가 93세의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슬림한 체형은 단순히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적절히 먹었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 숟가락 덜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20번씩 씹으면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배가 고픈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분만 기다리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작은 접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양도 큰 접시에 담으면 적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배가 부르다가 아니라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5번째,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답합니다. 이기려 총장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여성 의사로서 받았던 차별병원 설립 초기에 재정적 어려움, 대학 인가를 받기까지의 수많은 장애물, 그리고 언론의 오해와 비판까지 하지만 그녀는 세상 어떤 일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멀쩡한데 우리 몸만 상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 화나는 일도 내년이면 기억도 나지 않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건강을 해치며 화를 내야 할까요? 둘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우리의 노력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 이미 지나간 과거, 날씨, 타인의 행동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셋째, 모든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배움도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문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노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세포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텔로미어를 단축시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에 보호 캡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짧아질수록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는 실제 나이보다 9년에서 17년 더 짧았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는 40세인데 몸은 생물학적으로 50세에서 60세인 셈입니다. 이기려 총장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병원 경영의 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언론의 비판 앞에서도 그녀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한다며 담담했습니다. 마음에 주름이 없으니 얼굴에도 주름이 덜 생깁니다. 실제로 그녀의 얼굴에는 화를 내며 생기는 미간 주름이나 입꼬리를 내리는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미소 지을 때 생기는 부드러운 주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화가 날 때는 10초만 참으십시오. 하나, 둘, 세 지열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그 10초가 여러분을 후회에서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5번만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마음이 진정됩니다. 또한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스트레스의 해독제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화는 사라집니다. 93세의 이기려 총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선택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평생의 작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기려 총장이 20대에 시작한 습관들이 93세의 그녀를 만들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습관들이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더 늙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려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더 늙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더 지혜로워집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술을 줄이겠다. 담배를 끊겠다. 규칙적으로 살겠다. 적당히 먹겠다. 화를 참겠다. 이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번 중 95번만 지켜도 됩니다. 하루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젊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것이 이기려 총장의 그리고 저희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